첫 번째 달려보죠. 한 명씩 밖으로 먹튀입니다. 간만에 또 먹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주점입니다. 마주 앉은 저 세 사람이 도란도란 식사 삼매경에 빠져 있죠. 자, 잠시 후에 지인이 먼저 저렇게 일어나서 흔들흔들 신나게 퇴장을 합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 자, 그 뒤로도요, 한참 식사를 즐기던 저 남은 커플. 자,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 일어납니다. 나가려고. 자, 남성이 저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자, 저렇게 묻는 사이에 여성은 먼저 밖으로 퇴장을 하고 있죠. 자, 남성 화장실로 가는 듯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볼일 다 보고 나왔어, 남자. 자, 기다리던, 자, 어디로 갈까요? 계산하러 갈까요? 아닙니다. 기다리던 여성과 사이좋게 저렇게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서 돌발 퀴즈. 저 여성, 남친과 한패다. 혹은 저 여성은 모르는 눈치다. 먹튀하는 남자 만날 일 없다. 어떤 거? 그 속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은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둘 다? 예. 왜냐하면 하하. 제가 보기에도 왜 사장님이 그러시냐면 두 사람 다 서두르는 기색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먹튀 사건하고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혜동의 한 주점이었고요. 남녀 커플이 먼저 와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간에 다른 여성도 합류를 해서 모두 89,000원어치를 먹고 마시고 결제를 안 하고 간 사건입니다. 근데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먼저 왔던 중간에 왔던 여성이 먼저 가고 남자 둘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서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밖에 나서 또 담배를 피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도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러려니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보자분은 여전히 두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혹시 사건 마냥 보시면 사이좋게 가서 결제하세요.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근데 깜빡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식사 중 갑자기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혼자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칸막이 너머로 몸싸움 지금 우당탕탕탕탕탕탕. 자, 손님이 빨간 옷 입은 남성을 있는 힘껏 팍 저렇게. 자, 이때 갑자기 흉기를 지금 머리 위로 치켜 들고 있어요. 자, 긴장감 속에 대치 중인 저 두 사람. 지인이 와서 야, 너 그러지 말마 하고 말려보지만 흉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씁니다. 자,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죠? 네, 저게 지난달 25일 새벽이고요.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흉기 위협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저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동영상 찍으면서 놀다가 우연히 이 상황까지도 촬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가요, 반주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인 친구들이랑 와 있던 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제보자 테이블에 잠깐 와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을 같이 온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다가와서 귓속말로 너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욕설까지 시작을 하고, 그런데 손을 딱 보니까 흉기를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제보자가 그 남성의 손목을 잡고 밀치고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지인 일행이 이제 남성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영상 촬영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요. 신고까지 했더니 저 남성이 그냥 도주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날 바로 남성을 찾아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흉기를 왜 들고 다녀요? 그렇죠. 저 남성 사실 본인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산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저것을 갖고 다닌다 하는데 저걸로 못 잡아요. 제가 못 잡아 죽어요. 잘못하다가 본인이 큰일 나는데 그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사실은 이제 본 적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흉기 등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고요. 그럼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 와중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한약 좀 지어줄 테니까 좀 형 동생하고 살자. 흉기 든 사람한테 형 동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특수협박, 그 폭행으로 지금 입건된 상황입니다. 멧돼지에 한약에 형 동생에 아주 그냥. 자, 다음 또 이어가죠. 1,900만 원 시계 들고 도주입니다. 자, 중고거래 자주 하시잖아요. 요즘 이런 거 진짜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 상자를 받아들고 슬쩍 여러분들 나 좀 봐라 하면서 계단 뛰어오르면서 도망갑니다. 자, 야 시계 내놔 임마 하면서 저 슬리퍼를 신고 서둘러서 뒤쫓아가는데 자 내리막길을 향해서 으다다다다다다 달려가는데 슬리퍼 신은 채로 시계 주인 아우 슬리퍼 운동화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더 도둑놈은 그대로 뿅 하고 사라집니다. 자, 직거래면 얼굴을 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에이 설마 안심하고 만나. 하지만 저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제주 1도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보여줘서 상품 상태를 확인부터 하죠 하고 받아들더니 바로 가지고 도망갔던 사건이고 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무려 1,9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범인이요. 2시간 만에 전당포에서 저걸 팔려다가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10대 남성이었고 아니 10대 남성이 무슨 빚이 있길래 빚 갚으려고 저걸 저렇게 팔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공범도 2명이 있어서 공범의 권유를 받고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절도를 한 남성 특수절도로 구속돼 있고 지금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지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명품 중고거래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고가의 상품을 직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파출소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구대 앞에서. 만약 그걸 저는 거기는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입간판 들고 쾅쾅입니다. 자, 주차해놓은 이 차량이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떨어진 입간판을 저렇게 주워서 번쩍 올리고 팍! 뒷유리 팍! 또 팍! 다 깨져서 꽂혔어 그냥 입간판이. 그러더니 뒤돌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자, 이번엔 다른 거 들어가 또 집어 던졌어요. 자, 또 팍 던지고 야 박상희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남자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하듯 계속 저렇게 난동을 경찰 왔습니다. 잡아요. 잡는데 계속 난동을 지금 부리다가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자기가 뭐 붙들려야죠. 어쩌겠어요. 자,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남의 그러니까요. 차에다가 얼마나 차주께서 속상하시고 황당하시겠어요. 차주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하고요. 그럼 왜 도대체 저런 행동을 벌였냐?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이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의 범퍼 유리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50대 남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서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불법 주차 응징하고 뭐 당연히 열 받죠. 그런데 그냥 신고해서 과태료 매기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심장이 쿵쾅쿵쾅.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들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터널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화물차 주목. 자, 조금 앞서나 싶더니 앞서 가나 싶더니 꽝 멈추더니 꽝. 이거 뭐야 이거? 몇 중 추돌이야 지금. 아이고 급정거한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고 기둥까지 저렇게 팡 박아버렸습니다. 자, 불박차 조금만 늦었더라도 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제인 지난 5일 오전에 인천 송도 방향으로 향하던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터널 진입 당시에요. 우측에 있던 트럭이 급정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뒤따라가던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 앞에 있던 트럭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앞 차량에까지 부딪혔고요. 화물차는 중앙 기둥에 2차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사방이 캄캄한 시각, 불박차 잘 달리는데 저거 뭐야? 역주행? 이거 뭐야 이거? 왜 이쪽으로 오지? 안 돼. 틀었어. 불박차 핸들 틀었어. 아슬아슬 비켜가는데 저 역주행 차는 그대로 슝 하고 남의 일처럼 그냥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피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뭐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반대 차량에서 오던 반대 차선에 오던 차량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다음 날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뭐 휴대전화 주우려고 하다가 뭐 툭 하는 소리가 나서 자동차 확인하고 사고 흔적이 없어서 그냥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하. 저런 경우 통상 음주 같은 게 의심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주운전 검사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한 20시간 지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사고 직후에
맥주를 좀 마셨다라고 피검사 해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검사해도 사실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중화선 침범을 하긴 했지만 사고자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사람 다친 사람 없기 때문에 어떤 중침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한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아니면 범칙금 부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핸들을 진짜 반사신경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확 틀었으니 망정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는데 주목해 주십시오. 아 정말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그 여행 갔다 온 남편한테 선물은 한마디 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사연입니다. 60대 부부인데요.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랑 딸도 이제 덩달아 설레서 마치 아이 소풍 보내는 부모 마냥 이것저것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길에도 딸이랑 같이 공항까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친구까지 같이 이렇게 차에 태워서 동네로 오게 됐는데 차 안에서 사연자가 선물 안 사왔냐 물었더니 남편이 사긴 뭘 사?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남편 성격상 기대는 하나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랑 같이 그냥 장난으로요. 볼펜이라도 사오지. 혹시 여기 어디 초콜릿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 친구분이 내리는 길에 본인이 사온 초콜릿, 과자 이런 걸 나눠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남편이요 집에 와서 창피하게 그런 소린 왜 하냐? 걔가 네 말 듣고 초콜릿 준 거 아니냐? 망신 다 시킨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사실 남편이 평소에 그 부부 동반 모임에도 꼭 사연자 빼고 혼자 가고요. 사연자를 좀 창피해하는 티를 너무 내서 속상해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서름이 터져서 남편 친구가 준 그 초콜릿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 앞에서 선물 얘기 좀 꺼낸 게 정말 남편 망신 준 거냐는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진짜 이놈의 옆에네 정말. 아니 너는 지열이 앞에서 꼭 그렇게 남편 스타일을 구겨야 속이 시원했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마누라가 지 신랑 면 세워줄 생각은 않고 친구 앞에서 그것도 딸내미랑 쌍으로 바보 만들 생각만 하고 앉았어. 내가 이러니까 너 선물을 안 사온 거야. 어이구 내가 그냥 40년 전에 남이섬 갔다가 그냥 배만 안 끊겼어도 참 동그라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분이에요. 어머머머 이가 말하는 것 좀 봐. 야 박지훈이 너 저분한 인간아. 네가 그렇게 염치를 아는 인간이면 친구가 네 마누라한테 초콜릿 과자 줄 일을 애초에 만들질 말았어야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머리털 나고 처음 해외여행 갔다가 마누라랑 딸내미한테 과자 한 봉지 안 들고 오면 그게 사람이냐. 아이고 40년 전에 남이섬 가는 게 아닌데 엑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남편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찔리는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평소 성격대로 오히려 더 역정을 내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사연자분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더 구박하세요. 게다가 딸도 같이 아빠가 그렇다는 걸 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꺾이셔야 됩니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꺾이셔야 그나마 이제 남은 여생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카톡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응대를 하다가 초콜릿 잘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하셨고요. 초콜릿 버리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초콜릿이나 볼펜 안 사왔잖아요. 그럼 미안해해야 되고 친구가 그걸 주면 그래도 친구가 눈치 있게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딸 마음을 읽어줬구나. 그 고마워하던가 미안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더 심각한 건 보통 때도 이 아내를 창피해해서 통창 모임이나 부부 모임에도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말 대우를 받고 지내시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대우 받지 않으시도록 오늘부터는 뭐 대우도 해주지 마시고 밥도 해주지 마시고 좀 강경하게 나가시면 어떨까? 그럼 거의 이혼인데요? 이유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따끔하게 고치려는 의도로. 과연 고쳐지겠습니까? 밥은 주세요. 밥은 뭐 밥 안 해주는 거 조금 센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아마 친구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초콜릿을 살 수도 있고 과자 살 수도 있고 선물들 면세점 같은 데 많이 팔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냥 옆에서 하나 사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다 사고 있으면
저도 사실은 사는 거 좀 싫어하고 뭐 사는 거 돈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아, 현찰로. 현찰을 좋아하는데 아. 가면 다 사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사요. 아. 그럼 선물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 남편분이 너무 어떤 센스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갖고 소리를 지르고 혼나도 싸고요. 앞으로는 가가지고 선물 좀 좋은 거 사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아, 밥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기자 본인 생각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아, 네, 이렇게 아내가 뭐라고 했을 때 뭐 잊어버렸더라면 그냥 아유 미안해 내가 다음에 좋은 거 사올게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오죽했으면 그 친구가 초콜릿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스타일 010님 남편 잘못이 1000% 하셨고요. 이응은님 남편 친구는 초콜릿 살 시간 있는데 같이 가신 남편은 그때 안 사시고 도대체 뭐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진주님 저런 남편이랑 산다는 게 더 창피하시겠어요 하셨고요. 김기철님 맞습니다. 밥도 주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